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웹을 이용해서 도면을 열거나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을 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오토캐드 웹에 로그인을 하신 상태시라면 저와 같은 홈 화면이 보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웹에 저장되어 있는 도면을 여실 때는 이 오른쪽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추가 도면은 저장해 놓은 상태는 아니어서 이렇게 샘플즈라는 폴더만 있는 상태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샘플즈라는 폴더에 있는 그러한 도면을 열겠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이 폴더로 들어가셨을 때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타나는 이 도면 리스트 중에서 여기서 이제 열어보실 도면을 더블 클릭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한 도면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웹에 저장되어 있는 도면을 여실 때는 홈 화면에 있는 그 웹 서버를 이용해서 열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웹에 저장되어 있는 도면은 사실 여는 방법이 굉장히 쉽죠? 자, 그런데 만약에 웹에 저장되어 있는 도면이 아니라 내가 외부에 있는 로컬에 있는 그런 도면을 열어야 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도면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홈 화면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있는 이 오토캐드 웹 이라고 되어 있는 이 좌측 상단에 이 아이콘 보이시죠? 이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다시 한번 홈 화면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렇게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도면을 여는 게 아니라 내가 바깥에 있는 로컬에 있는 도면을 열어야 될 때는 바로 한 번에 여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주셔야 되냐면 업로드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열어볼 외부 도면을 먼저 이 웹상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도면을 열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좌측에 있는 이 업로드 버튼 보이시죠? 자, 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내가 열어볼 이 도면을 선택해서 자, 이렇게 선택하신 분들은 열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도면이 열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오토캐드 웹 클라우드에 이제 이 도면이 업로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업로드된 도면 보이시죠? 그럼 이러한 도면을 이제 아까와 동일한 겁니다. 이제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이 웹상에 저장되어 있는 도면을 여는 방법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열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 클릭으로 이제 또 도면을 열어보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면을 여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웹에 저장되어 있는 도면을 열거나 로컬 파일을 여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고요. 자, 다시 홈 화면으로 들어오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캐드 웹을 눌러서 이렇게 다시 홈 화면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도면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저장 역시 웹에 저장하는 방법과 로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웹에 저장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할 도면을 먼저 이렇게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웹에 저장하는 방법은 사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도면을 열기 위해 그냥 연 게 아니고 먼저 웹에 업로드를 시킨 다음에 열었기 때문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면을 열고 뭐 편집하시거나 어떤 주석을 다시고 이제 덮어쓰기 저장을 해야 될 때는 여기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이제 한 파일로 덮어쓰기 저장을 해주시면 조금 전에 이제 업로드 하셨던 그 위치에 그대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 버튼 옆에 있는 이
확장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나는 이 도면을 웹상에 저장을 할 거긴 하지만 조금 다른 위치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뭐 이름이나 이런 걸 지정해서 또 이제 다른 위치에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웹상에서 새 폴더를 만들어야 될 때는 이렇게 새 폴더를 열어서 이렇게 폴더명을 지정해 주시고 이 폴더를 클릭해서 이 위치로 저장하겠다라고 지정하신 다음에 이름을 이제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위치로 새롭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셨다면 이제 이 오토캐드 웹으로 다시 이렇게 홈화면으로 들어오셨을 때 저는 좀 전에 새 폴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폴더가 보이게 되고요. 이 폴더로 이제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게 되면 방금 저장한 파일, 뭐 날짜, 크기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저장된 위치와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파일을 삭제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여기 이렇게 파일에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나타나는 이 체크박스 아이콘 보이시죠?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위쪽에 이런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뭐 복제를 하시거나 이동, 이름 바꾸기, 뭐 열기, 그리고 게시, 네, 플롯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삭제 버튼을 눌러서 언제든지 이렇게 파일을 관리해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더도 삭제할 일이 있으실 때는 이렇게 체크를 먼저 해주시고 삭제를 눌러서 언제든지 또 저장하시거나 삭제하시거나 이동하시거나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기능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컬에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자, 다시 한번 저장할 도면을 제가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을 열어주셨다면 저희가 방금 전에 알아봤던 방법은 웹에 저장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바깥에 뭐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나 뭐 USB나 이렇게 좀 로컬에 저장할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실 때는 자, 이 부분 역시도 한 번에 바로 저장을 하실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편집하신 도면을 먼저 그냥 저장 버튼으로 웹에 일단 덮어쓰기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도면 역시 여실 때 웹에 업로드를 하고 연 도면이기 때문에 먼저 일단 편집하신 내용이 저장되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쓰기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덮어쓰기한 이 파일을 찾아 들어가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파일을 체크하시면 나타나는 이 팝업 메뉴에서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 네, 이 위치에 이 파일이 바로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 위치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저장된, 로컬로 저장된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저희는 도면을 여는 방법과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열고 저장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웹을 거쳐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웹 클라우드를 거쳐서 먼저 업로드를 해놓고 그 파일을 열거나 혹은 먼저 업로드한 파일을 저장해놓고 다운로드를 받는 형식으로 이제 로컬에 저장하시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어서 저희는 오토캐드 웹의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설정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새 도면을 열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토캐드 웹의 홈 화면에서 저희는 새 도면을 열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새 도면 옆에 있는 이 확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템플릿을 또 결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도면 템플릿 추가 버튼으로 이제 도면 템플릿, 이제 만들어 놓으신 템플릿을 이렇게 업로드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도면을 여실 때 이제 메트릭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미터법, 그리고 임페리얼로 되어 있는 게 인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본 템플릿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메트릭, 그러니까 미터법으로 이제 새 도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새 도면을 열고 작업 공간으로 들어와 주셨다면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제가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정은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제 설정 창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명령행의 옵션의 이제 단축키죠. OP라고 입력해서 이렇게 옵션 창으로 설정 창을 다시 한번 실행해 주실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설정 창에는 기본 설정과 추적, 그리고 객체 스냅, 단위, 탐색이라는 이런 이제 추가적인 탭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지금 다뤄볼 설정은 기본 설정과 단위와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추적과 객체 스냅은 저희가 이제 도면을 그리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안내 드릴 기능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금은 기본 설정과 단위와 탐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토캐드 어플리케이션과 비교했을 때 설정창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그런 기능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 기본 설정에서는 일단 첫 번째 주제라는 항목이 있고요. 밝음과 어두움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터페이스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캐드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하얀 색상으로 표현할지, 뭐 경량으로 표시할지, 아니면 어두움으로 표시할지를 결정할 수 있듯이 여기서도 만약 주제를 밝음으로 체크하시면 이렇게 메뉴창 자체를 이렇게 경량 상태로 확인을 또 하실 수 있겠죠. 어두움은 이렇게 저희가 초기 상태에 봤던 그 메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본, 켜기 끄기라는 항목 보이시죠? 이 리본이 기본값은 끄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리본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켜기로 눌러주시면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인터페이스에서 알아봤었던 요 그리기 주석 수정이라는 명령어들이 이제 위쪽 리본 메뉴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 오토캐드가 명령어 자체가 이렇게 상단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편하다라고 하신다면 리본을 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나는 이거는 그냥 기본 설정으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리본은 끄기로 해주신다면 이제 그 리본이 좌측에 있는 요 그리기 주석 수정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선택창을 클릭하고 끌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스크톱 표준으로 하냐, 웹 표준으로 하냐라는 건데요. 지금 이 설명을 보시면 웹 표준과 데스크톱 표준 둘 다 선택창을 클릭하거나 클릭하고 끌어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다라고 보시면 좋냐면요. 제가 요거는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값 자체가 데스크톱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을 하나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이 직사각형이 하나의 객체, 폴리선 객체로 선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분해 기능으로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 4개가 개별적으로 선택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토캐드를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객체를 선택하시고 이어서 추가 객체를 클릭하실 때 뭐 Shift 키나 컨트롤 키 없이 그냥 마우스 클릭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선택이 되는 게 보이시죠? 요게 바로 지금 저희 설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데스크톱 표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움말 설명을 보시면 추가 선택창이 선택 세트에 추가되는 형식이다 라고 지금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되는 게 싫을 경우 선택 세트에서 객체를 제거하려면 Shift 키를 사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연속으로 선택되는 게 싫다라고 하실 때는 도움말 설명처럼 Shift 키를 눌러주신 상태로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객체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객체를 삭제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 방식이 오토캐드 선택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가장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만약에 웹 표준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데스크톱 표준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일단 먼저 설명부터 한번 읽어보자면 추가 선택창이 기존 선택 세트를 취소하고 새 선택 세트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웹 표준을 만약 선택하게 된다면 원래라면 클릭하고 선을 또 이어서 클릭했을 때 연속으로 클릭이 돼야 되겠지만 이제는 기존 선택 세트가 취소되고 이렇게 새 선택 세트가 클릭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오히려 이 선택을 추가해야 될 때는 아까 다뤄봤었던 Shift 키를 눌러주신 상태로 연속으로 클릭을 해라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용자마다 뭐 이렇게 좀 원하시는 게 다르시겠지만 일단 저는 오토캐드 선택 방식인 데스크톱 표준으로 기본값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언어 역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어 시스템 기본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실 텐데 뭐 영어로 바꾸실 때 영문판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언제든지 여기서 영어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언어 변경 사항은 앱을 새로 고침한 이유 또는 다시 시작할 때 적용되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 지원은 이제 사용량 보고서를 이제 보낼 거냐 말 거냐의 그런 이제 어떤 버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오토캐드 웹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용 현황 데이터를 좀 수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이제 저희 오토캐드 웹의 발전을 위해서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설정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기본 설정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이렇게 기본 설정을 먼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 단위 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위 탭은 이제 선형 혹은 이제 각도 치수를 넣을 때 내가 10진으로 나타낼지 아니면은 뭐 건축, 엔지니어링, 분수, 과학 이렇게 나타낼지에 대한 어떤 이제 단위 설정 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밀도 역시 지금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바꿔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셋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겠다. 나는 다섯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겠다에 맞춰서 그 자릿수에 맞는 항목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를 뭐 그라디안, 라디안 혹은 10진도수로 나타낼지도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정밀도 역시 나는 소수점 자리까지 나타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여기서 그 자릿수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기본값 그대로 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탐색 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색 탭은 사실 제가 이제 앞선 강의에서 화면 제어를 설명드릴 때 이미 한번 설명드렸던 개념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 줌 방향이 아마 기본값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 이렇게 표준 상태이시라면 저희가 이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실 때 마우스 휠 버튼을 굴려서 하시잖아요. 마우스 휠 버튼을 위로 굴리면 확대, 아래로 굴리면 축소가 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줌 방향을 반전하고 싶으실 때, 그러니까 위로 굴리면 축소, 아래로 굴리면 확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럴 때는 여기 있는 탐색 탭에서 반전을 체크하시고 종료를 눌러주시면 이제는 위로 굴리면 축소, 아래로 굴리면 확대 이렇게 반전이 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줌 방향을 반전시킬 때 쓰는 게 바로 탐색 탭에 있는 줌 방향 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오토캐드 웹 옵션의 기본 설정과 단위와 탐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추적과 객체 스냅은 이어서 이제 추가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